안녕하세요. 김PD가 만난 사람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2013년 3월 30일, 3월의 이제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득불 결방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방송을 했는데, 지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생선장수 월세 염장 지르기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다가 너무 과음을 했어요. 참석을 한 게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잔 한 잔 주시는 걸 홀짝홀짝 받아 먹었더니 대취한다고 그러나요? 만취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취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주섬주섬 챙겨 입고 다 준비하고서 이렇게 여기 좀 사무실에 고급형 안마의자가 있어요. 몇백이라고 그러는데 금액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안마의자에 잠깐 앉아서 몸이 노릇노릇하니까 잠깐 몸을 좀 주물러 보자 해가지고 잠깐 앉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외박 아닌 외박을 하게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집사람은 죽을 죄를 졌다. 우리 이제 박 사장님이시죠. 집에 계신 박 사장님께서는 너는 죽을 죄를 졌다. 너는 연락도 없이 집에서 걱정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한다. 갑자기 목이 맺혀가지고요. 그 생각만 하니까 겁이 나네요. 그래서 죗값을 치러라 해서 제가 지난주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된 것도 굉장히 좀 고생했습니다. 제가 가족들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고생을 했고, 고생한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고생이라고 표현하면 또 이 방송 들으시고 박 사장님 또 난리 치시겠네. 어쨌든 사랑하는 박 사장님, 그리고 저의 아드님, 따님 행복이 곧 나라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김PD는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울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정이 없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원을 만들었으면은 가장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방송을 결방을 하고 한 2주 동안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 너 거기 가서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말고 아주 때려치든지, 안 그러면은 뭔가 변화를 좀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은 변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방송은 게스트들을 좀 부르질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게 좀 있고 여러 가지 구도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소개하는 호외식의 어떤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호외,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서 이번 방송은 호외 버전으로 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간단하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광장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결회장이 치러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어느 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물론 비웃고 있겠지요. 그러나 정의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가 흐른다 할지라도
꼭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장준하 선생님,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꼭 이 후배, 후손이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노현 교육감님이 나오셨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독재적 사법만행 앞에서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가는 민주주의의 그 고통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곽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으로 곽교육감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좀 슬픈 뉴스예요. 고발 뉴스에 이 뉴스는 뭐 이제 이상호 기자 트위터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상호 기자가 고발 뉴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2명의 기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던 뭐 일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이 없죠. 뭐 돈이 없으니까 저도 쓰레빠 가게를 하지만 직원을 내보내야 될 때는 그 사람이 못해서 내보낼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줄어들어서 내보낼 때가 있는데 이상호 기자도 그 두 분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고뇌를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이상호 기자한테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실 수 있다면 고발 뉴스가 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보태주시려면은 그 고발뉴스닷컴에 가셔가지고 자발적 정기 구독이 있습니다. 금액도 좀 저렴하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힘 닿는 데까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보 뉴스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그냥 쩝쩝거리지 말라 그랬는데 또 쩝쩝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쩝쩝거리게 돼요. 입이 말라요 그냥. 아이고. 뉴스타파엔 오해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건 취재기자 겨냥 해킹 공격, 뭐 김재철, 박문진 해임 결의 뒤 자진 사퇴 등. 아이고, 그렇죠. 국정원의 수장이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달고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국정원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선글라스 끼고 뭐 무전기 멋있게 귀에 딱 꽂고 그 북한의 그 간첩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그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뭐 멋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파이 대 스파이 뭐 이런 개념의 스파이를 잡는 뭐 이런 좀 액션적인 걸 생각을 했는데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정원요. 국정원이란 얘기를 들으니까요.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게 갑자기 그 일베 아저씨들, 일베 아가씨들, 일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왜 일베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 만약에 요원분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좀 쪽팔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진짜 007 멋있잖아요. 그래도 가오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그런 어떤 상황인데, 국정원 사건을 했던 뭐 사건의 그 취재기자 겨냥해서 뭐 해킹 공격이 있었다, 뭐 이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접은 좀 그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털어봐야 먼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 털어보셔도 되고, 안 털어보셔도 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고. 갑자기 뭐 국정원 하니까 트램이 나오네요. 김재철 사장님, 저 웃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해임 뒤에 사진 사태가 퇴직금 챙기기 위해서라고 그러던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추잡스러운 게 어디까지 가나, 요거를 보여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김재철 MBC 전 사장님에 대한 더 이상의 얘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NOL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나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제가 발췌했는데, MBC나 KBS에서는 볼 수 없는 가슴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뉴스, 예전에 우리가 진짜 봤던 뉴스,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봤던, 그때도 뭐 그렇게 진실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조금 진실되고 조금 나왔던 뉴스, 그런 뉴스들이 이제 뉴스타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많은 시청과 많은 후원, 여기는 고발 뉴스나 뉴스타파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예, 이털남.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밖에서 뭐가 하나 떨어졌네요. 장판인가 뭐야. 천장이 떨어졌다. 쿵거렸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셨으면 죄송하고요. 이털남 시즌2의 313회를 보시면은, 따루가 진단하는 한국 사회라고 방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송에 너무 좀 아침에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핀란드 사람이죠, 따루님이 한국의 핀란드와의 한국의 차이점 또는 뭐 교육,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잘 꼬집어 주시더라고요. 방송을 들으면서 핀란드로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이민 뭐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가 가슴속에 제일 와닿았던 게 투명성이라는 거죠. 투명성이라는 것은 내가 국회의원 누구의 소득을 알고 싶으면 뭐 세무서인가요? 세무서인가 거 가가지고 누구의 소득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뽑아준답니다. 핀란드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인권이다, 뭐라고 그러나요? 그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거, 뭐 개인정보 신상 뭐 이런 거 공개에 대한 굉장히 공격이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명해야 된다.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 요건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투명한 사회 속에서
신뢰성이 형성이 되고 그 신뢰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핀란드 사회라면 대한민국은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또는 뭐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 소득을 좀 알고 싶으면은 방법이 없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하는지. 한 예로 핀란드에서 적은 그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한 달에, 1년에 한 3천만 원 된다.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근데 한 1억짜리 차를 끌고 다닌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을,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나? 제가 이제 아침에 들은 거라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따루님이 그 막걸리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따루님. 한번 얘기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아우,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이털남 시즌2의 313회 따루가 진단하는 한국사회 잘 한번 좀 다운받아서 들어보셔도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목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침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트위터에 날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오늘 잠깐 뉴스는 막 내리는 건 아닌데 잠깐 뉴스 마지막 같아요. 제가 좀 갑자기 버벅거리고요. 아직도 종북 탈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여. 전쟁이 일어나면 너나 나나 모두 죽는다. 주둥아리 나불대는 것도 이제는 끝난다. 평화를 유지하자는 게 종북이냐? 이 빙신아, 똥덩어리야. 똥덩어리라면은, 똥이라면은 뭐 쉽게 한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종북 타령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이제는 종북 타령하고 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포문을 열어놓고 뭐 전쟁 이런 것들을 나불대는데, 북한이 전쟁을 유발시켰을 때 김정은이나 우리나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우리랑 같은 민족이지만 일당 독재에서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가 또는 불안한가에 대한 거를 김정은이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세습 속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하나 죽는 거 가지고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살만치도 아니구나. 살만치는 안 살았지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제 아들놈이 이제 6살이에요. 제 딸 녀석이 8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은 아니네요. 늦은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데 얘네들을 전쟁 속에 몰아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미친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새끼들이고, 방송에 또는 TV를 틀었을 때 한번 붙자라고 하는 그런 미친 개새끼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너나 가서 쳐 죽어 이 개새끼야 이래요. 전쟁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예전에 그 미국이 일으킨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야? 저 군대 있을 때 일어났는데 이라크의 국민들 보십시오. 그 사진들 보면요, 이거는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고 뛰어다니고 산이고 들이고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든 뭐 총 맞아 죽든 전쟁 나가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우리 부모님들 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슬픈 상황들을 쉽게 한번 붙어보자라는 댓글이나 또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관계자들 또는 댓글 부대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개새끼들아,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 병신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대통령이 총을 못 쏜다고 니들도 내가 봤을 땐 가서 총 못 쏘긴 매한가지야. 제가 16하고 M203, M60을 다 다루는 사람인데 총 던져주면은 조작도 못하는 개새끼들이 전쟁 붙자 이런 나불나불 되는 새끼들이 태반 아닙니까? 참 천번에 국정원장 요번에 도망가시려다 마셨던 분도 군대는 안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건 안 다녀오건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북 탈영을 하든 말든 그거에 대한 거는 집구석에 혼자 앉아서 하란 얘기예요. 북한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좋아한 적 없고 그 새끼들도 기득권으로 거기서 살아서 독재로 계속 갔던 거고 대한민국에도 똑같아요. 그런 독재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개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들이나 이 새끼들이나 똑같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항상 죽음에 내몰리고 항상 핍박받고 담뱃값을 또 올린다고 술값을 올린다고 주류센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세를 올려서 지들 다 뒷주머니에 넣찬 얘기 아닙니까? 톡 까놓고 이거 뻔히 아는 건데 이 주접을 떨고 앉아 있어요. 이 현실이. 이게 제가 참 사실 얘기를 하면서도 참 화가 나고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침부터 종북 타령하고 이지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똥덩어리님.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외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김 PD가 만난 사람들이 김 PD라는 존재를 좀 없애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고 김 PD는 네가 만든 거니까 네가 해라 해서 팀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문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집사람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트름을 해야 돼서 잠깐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PD가 만난 사람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끔 그 카페 이렇게 다음 카페 가시면은 국민 TV 국민하고 영어로 TV 그 다음에 한글로 방송 영어로 치지 마시고요. 영어 스펠링 저도 잘 모릅니다. 치시면은 국민 TV 방송 카페에 참여 신청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시고 가슴에 막 담아뒀던 말씀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 신청해 주시면은 꼭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막 갈라져요. 좀 전에 여기 앞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먹었는데, 막걸리를 먹다 보니까 이게 목이 막 이렇게 잠기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제 김 PD가 만난 사람들이 갈 길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유명한 작가들, 또 간혹 또 유명한 작가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토크를 준비하고 있고요. 별로 안 유명한 음악가, 미술가, 왜 또 예술인들 종합으로 해서 제가 좀 예술 쪽 관련 있는 일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사심 없는 토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간혹 유명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기존의 팟캐스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덜 유명하신 분들, 나오시는 분들이 좀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공중파나 이런 MBC, KBS 이런 데에서 많이, SBS 이런 데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알려져야 또 신인들이 또 길을 열고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이야기가 될 거고요. 좀 재미나게 좀 꾸며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항상 수시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날 언제 올라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아무 때나 수시로, 월요일도 올라올 수 있고 화요일도 올라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유명인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셨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들을 꼭 풀 수 있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들 아깝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변 분들 들었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들보다는 들었는데 여운은 좀 남더라, 중요한 정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근데 여운은 좀 남더라. 그래서 좀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면, 시청이 아니군요,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생선장수 월세 염장 지르기가 그래도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베스트셀러 그런 자리에 깔려져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생선장수를 만났을 때 저한테 좀 깊은 감동을 줬던 부분이 진보는 부동산을 모른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서 그날 참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보가 모르는 부동산 이야기. 이게 생선장수 염장지르기 시리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정치인들 또는 일반인들 누구나 한 권쯤 사 보셔도 저는 돈이 좀 아깝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익,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돈 벌고 싶습니다. 저도 막 벌고 싶고, 막 이건희 회장처럼 뭐 이렇게 그 검사 뭐 판사 이렇게 후원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중요한 거는 떳떳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오늘 김 PD가 만난 사람들 호외편 방송 안 나가면 욕먹을까봐. 근데 욕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근데 혼자 이것마저 안 하면은 저 자신한테 부끄러우니까 요거 오늘은 호외편으로 했고요. 사실은 뭐 게스트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게스트가 준비는 돼 있는데 방송을 두려워해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마이크 앞에 앉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저도 또한 그랬고요. 그런 거를 부담 없이 탈피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게 막걸리 토크에 김 PD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뭐 허접한 얘기, 허접한 뭐 소식, 허접한 뭐 이런 소식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소식 전한 건 정말 중요한 소식이고요. 잡스러운 얘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PD가 만난 사람들 3월 30일 호외편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행복하시고요. 주중에 들으시더라도 항상 행복하시고 행복이 항상 같이 하는 그런 날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